자, 이어서 채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이제 ECB의 기준금리 이후에 어떤 유로존 국채 시장과 네. 또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있었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첨언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연준은 25bp 올렸고, 유럽 ECB에서는 그보다 더 세게 50bp를 올렸습니다. 이제 좀 더 유럽이 강한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국채 시장 영향을 미치잖아요. 유로존의 이런 국채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회의에서 ECB는 12월에 이어서 빅스텝을 또 한 번 단행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3월 50bp 연속 인상과 2분기 인상 기조 유지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채금리는 회의 당일 급락하면서 ECB가 긴축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없을 거란 인식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 작년 연말부터 선진국 국채 시장에서 이런 좀 중앙은행들의 가이던스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긴축 정책이 계속될 거란 코멘트에도 채권 시장에는 동결 전환, 그리고 금리나 베팅마저도 유입이 되면서 강세가 좀 전개되었는데요. 이는 결국 미국에서 물가 하락세가 좀 분명해지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시대가 끝났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보이기 전까지는 좀 경기 침체 베팅들도 강하게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미국 국채 시장의 강세는 저희가 좀 정당화를 할 수 있을지라도 유로존은 미국과 다르게 근원 물가, 다시 말하자면 대내적으로 발생하는 물가 압력이 아직도 확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답안지를 좀 봤다라는 인식에 이런 라가르드 총재의 매파적인 말도 현재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독일 국채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상 종료가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미국에서도 계속 파월 의장이 발언하는 것과 시장의 발언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볼 텐데요. 앞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ECB가 계속 금리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독일의 국채 시장에서는 아니다, 인상 종료에 더 배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이달, 이제 2월에 유로존 채권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 또한 유로존의 어떤 약한 경기 체력, 그리고 이제 ECB의 보유자산 감소가 올해 전개되는 점을 좀 감안하면 연내 유로존의 물가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1분기는 물가지표 하락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긴축 종료 베팅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채권시장이 ECB의 의지를 의심할수록 ECB도 긴축적인 통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매파적인 톤을 선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의 2023년 물가 전망치와 현재 기준금리를 좀 비교해보면 ECB가 가장 낮은데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동결 전환을 가늠하고 있는 국가에 비한다면 사실 ECB가 아직 긴축을 충분히 단행했다고 안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ECB의 긴축 의지를 감안하면 3월에 50bp 추가 인상과 5월에 25bp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 금리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ECB의 말보다도 좀 데이터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ECB 회의 직후에 또 시장이 ECB를 믿지 않을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매크로 환경을 보게 되면 우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또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서 유로존의 소비자 심리와 기업 심리가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의 사실상 종주국인 독일을 저희가 예시로 좀 보자면 지난 12월에 정부가 가계를 대상으로 한 달치 가스비를 지급하자 소비자들이 주머니 사정이 좀 개선되면서 독일 식당 예약률이 지난 4분기보다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수요 개선을 감안하게 된다면 서비스 물가 상방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물가지표의 서프라이즈가 어떤 ECB의 매파적인 가이던스에 신빙성을 부여해주면서 채권 시장이 ECB를 무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주 ECB 회의 당일에 독일 10년 금리가 ECB의 예금 금리를 하회했는데요. 해당 스프레드가 역전된 전례는 2019년 금리나 한 달 전이나 코로나19 발발 당시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 완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독일 국채 시장의 설레발이 조금 과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나 한국 국채 대비해서는 독일 국채가 다소 비싸 보인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서 2월에는 독일 국채 금리가 연초 이후에 보였던 하락세를 좀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데이터를 좀 중시하는 흐름은 사실 유로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채 시장을 뒤흔든 요인도 지난주 FOMC나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왔었던 고용지표의 서프라이즈였죠.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에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복기를 해보자면 지난 12월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이 시장 내 통화 완화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FOMC에서는 이렇게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교정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사실 그 이후에 미국의 고용이 대규모 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어제 연설에서도 그 FOMC 기자회견보다 딱히 더 매파적인 톤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파월 의장이 시장을 더 이상 가르치려 들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보자면, 사실 연준조차도 앞으로 매크로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이 약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리 인상으로 근원 PCE 물가 대비해서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런 긴축적인 통화 환경이 어떤 영향을 과연 미국 경제에 미칠지 좀 조심스럽다라고 연준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PMI나 소매 판매처럼 일부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준도 같이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좀 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CPI 그리고 수요일 소매 판매와 같은 실물 데이터들이 좀 더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의 2월 전망까지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 NH투자증권 박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